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는 훌륭하다 미주도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다 올랐죠. 다우가 0.06, S&P 500이 0.47, 나스닥이 0.78 각각 올랐고요. 어제 국채 입찰 결과가 양호했어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고요.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낮게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9% 올랐어요. 제조업자가 원자재 가격 상승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않았다는 이유가 되는데요. 근데 나중에 떠넘기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수출 제품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EU하고 관세 전쟁 벌이고 있는데요. EU와 바이든이 다음 주에 만나요. EU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 했고요. 트럼프 때는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그랬잖아요. 관세가 내려가면 수입 물가가 싸지는 것이라서 물가 안정 요인도 되는데 아직 미국에서는 아무 말 안 나왔어요. 인프라 관련해서는 인프라 투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래서 캐터필러 종목이 또 영향을 받아서 내려가고 있고요.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죠. 이미 반영되었고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 올라갔고요. 전월 대비는 0.6% 올랐어요. 예상치가 4.7%, 0.5%였고요.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것은 전월 대비 0.7%, 전년 대비 3.8%, 예상치가 0.5%, 3.5%. 예상치를 넘기긴 했는데 놀랄 만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상치와 별 차이가 나지 않아서 놀랄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4월은 3월 대비 0.8% 올랐어요. 이번에 나온 건 0.6%. 근원 CPI도 지난달에 0.9%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건 0.7%고요. 올라가는 폭이 둔화가 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계속 하는데 그 부분이 부각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금리는 많이 빠졌죠.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을 안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드에서 계속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해놨으니 조기 긴축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웃기게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조기 긴축을 하게 된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CPI가 높게 나왔음에도 지난달 대비 조금 나았다라고 긍정적으로 시선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조기 긴축을 하게 된다면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지금 상황이라면 생각보다 더 많이 쏟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옐런은 상황에 따라 금리를 올릴 수 있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긍정적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옐런은 페드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페드에서는 더 올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할 수 있겠죠. 올리면 옐런한테 이끌려가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지금 연준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우선 CPI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분명 그 안에서 놀란 사람도 있을 거예요. JP몰간에서는 최근 채권, 숏포지션이 많아졌다고 해요. 상당 부분 청산된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1%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말을 해줬고요. 이런 말들까지 나오니 페드에서는 조기 긴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증시 눈치 많이 보고 있겠죠. 대통령 처짐기에 증시를 내릴 수는 없으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처짐기에는 보통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건 뇌피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성장주에 물살이 들어올 거예요. 우선 금리가 내려가고 법인세 관련으로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리는 것보단 내리는 게 더 좋겠죠. 하여튼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 성장주 상승에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되면 가치주에서는 현금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성장주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황인데 가치주에 현금을 넣을 필요를 못 느끼겠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자 가격에는 반영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겠죠. 올라간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면 소비자는 사지 않거나 사는 양을 줄이게 되니 가격은 못 올리고
그래서 제품 가격을 못 올리는 기업은 매출이 줄거나 손실이 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조업 쪽에서도 현금이 빠져나오게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나스닥 상승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차트도 역시나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다 하는 상승 패턴은 다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퀄컴입니다. 퀄컴은 132불 50전, 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만 지켜준다면 상승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리만 지켜주면 상승 여력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빠른 주가 상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큰 문제만 없다면 단기적 하락은 마무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32불 50전을 지켜준다는 전제하에요. 그 아래로 내려오면 실망 매물이 나오고 다시 상승 여력을 갖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우선 나스닥의 상승 여력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들지만 급락 차트가 출현한 상태입니다. 급락 차트라고 해서 바로 당장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하락폭이 클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671불 부근만 지켜준다면 상승세 이어가겠고요. 그 아래로 내려온다면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SP입니다. MSP는 상승 추세는 하지 않았지만 상승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차트입니다. 25불 20전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 이 부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625불까지는 가줄지 알았는데 역시 안 좋은 패턴이 있으니 힘을 내지 못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625불 부근에 올라서서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더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 빨리 복귀를 해주고 올라서 주기만 한다면 상승 추세로 바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패턴도 없어지게 되고요. 차트가 좋아질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채널로 가까워지는 법칙이 있어서 모멘텀이 없으면 횡보를 하게 되고 채널 가까이 가서 악재가 터진다면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595불 기억하시고요. 595불 밑으로 가면 하락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좀 답답하네요. 하여튼 빨리 상승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를 켜놓지만 차트 안 보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지점만 기억하시고 주가를 보실 때 의미 있게 보시면 멘탈 잡기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제가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에는 좀 알아듣기 어려우실 수 있고 그 느낌을 알기는 어렵지만 알려고 노력하시고 좀만 이해를 하신다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하기 굉장히 편해지실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가를 의미 없게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점을 알려드리는 부분이니 좀 어려우시더라도 훈련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부자 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